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육예능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와 재미를 다 잡아보도록 두 하겠습니다. 마리를 다 잡아야죠. 네, 둘 다 놓치는 것 같아, 맨날. 누가 놓치는 거야? 네, 저요. 네. 저예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과목 하나하나씩 초등 교실에서의 모습을 생생 스케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뭐 주로 쓰는 말이기도 하고 네.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떤 무슨 활동을 주로 하는가. 하고 네, 이런 네. 이야기들도 나눠보려고 어떤 합니다. 친구들이 자신감 만땅이고 어떤 친구들이 좀 불리하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과목별로 한번 쪼개볼 거죠. 어떤 게 더 듣고 싶으실까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다. 예, 아, 우리 아이 잘하는 거 맞구나라는 거 확인하고 싶지 상상, 않으실까요? 상상 속의 우리 아이를. 네. 자,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목. 수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걱정 많으시죠? 예, 가장 고민이 많고 네. 그래서 어떻게 수학을 잘할 수 있어? 하고는 뭐 우리의 수업 시간에 수학을 어쩌고 있는 거야. 워낙 수학 잘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요. 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 예, 맞습니다. 먼저는 이제 수학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리 참교사님 모셨습니다. 그냥 굳어지나요, 이대로? 예. 어떻게 하냐? 이렇게 참교사가 돼가지고. 자, 참교사님 수학 시간엔 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죠? 수학 시간에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진짜 많아요. 네, 4시간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해요. 네. 싫은데 많아.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는 시간 수학. 그러니까 학교를 5일 가는데 그 중에 4일을 수학이 들어있는 많을 거야. 때는 5일이 들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수학하면 얘들아 다음 시간은 수학이에요. 수학 책 꺼내세요. 라고 하면 반응이 이렇게 약간 차분해지는.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약간 그 배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도형을 배우는 그 시즌에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그 톤이 덜 다운되고 조금 가볍죠. 그렇죠. 마음이. 연산과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그러니까 뭐 시즌에는 마음이 무거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도형에 대해서 조금 호의적인 것 같아, 애들이. 그럼요. 일단 보여지는 눈에 바로 보여지는 실물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좋아해요. 더구나 남자친구들이 조금 도형을 더 흥미있어 하지 않나요? 약간 뭐 조작하는 그런 시간처럼 재미있게 네, 활동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수학하면 마음이 많이 무거운 상태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들어와요. 분위기 안 좋다. 네. 좋아하는 친구는 반에서 한두 명. 네. 그러니까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뭐 67명, 6명 있지만 네. 좋아하는 친구는 한두 명? 그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다음 시간 시간표 확인하고 아싸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수학 시간표가 이제 3교시가 됐는데 네. 쉬는 시간에 이걸 1교시로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3교시 수학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원래 3교시가 수학인데 혹시 2교시 체육이었나요? 2교시 끝나고 슬쩍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렇게 1교시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의 마음을 바로 그렇죠. 보여주는 행동이죠. 반 모든 친구들이 아마 걔를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럼 속으로 네, 잘했다. 잘한다. 3교시 체육 가자 막 이러죠. 근데 수학이 이제 시작되면 기본 오늘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학습 내용, 배울 거, 학습 목표에 차시 대해서 목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본 개념을 함께 이제 수학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시간을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영혼 없이 이제 시선을 응시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설명하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설명이 끝나죠. 대부분. 근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경우는 한 15분 정도 할 개념 때도 설명을 있어요. 길 때는 15분, 짧으면 뭐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조금 더 아이들이 이미 한번 설명을 했지만 아이들 눈빛이 딱 느껴지잖아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었는데 시원치 않다. 그러니까 이 동공이 풀려 있고 텅 빈 듯한 느낌이 바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아주 귀신같이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럼요.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거치고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했는지 그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예시 문제들 몇 문제 있죠. 문제가 많진 예시 문제들을 않아요. 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주면 보통 다른 과목들의 시간 이 정도면 5분이면 되겠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고 우리 같이 풀어봐요. 시간 다시 풀어봅시다. 시작하면 다 풀었는데요. 다 풀었는데요. 바로 나오죠. 바로 나와 진짜. 1분 안에 나오죠 진짜.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던지는 것 자체가 그 수학 시간의 목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무조건 빨리 풀어야지. 내가 제일 빨리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냥 얘는 근학으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 아는 거 한번 티 내고 거의 뭐 스피드 퀴즈 풀듯이. 그리고 풀어내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뭐죠? 그럼 이제 익힘책. 익힘책. 네. 수학 시간마다 모든 선생님이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익힘책 펴세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익힘책을 약간 숙제로. 과제로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익힘책을 숙제로 과제로 일부러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분위기가 아이들이 학원 숙제가 많다라는 걸 학교 선생님들도 아셔가지고 과제가 거의 없어졌죠. 웬만하면 익힘책도 수업 시간에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가끔씩 내게 되면 이제 익힘책의 맨 끝부분에 약간 문장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 한두 개 정도를 맞아요. 남겨놨다가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면 한 25분, 30분 정도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익힘책을 풀거나 다 푼 애들 익힘책을 같이 또 풀어봐야 돼요. 정답을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예. 가장 모든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선생님 입장에서 쏟고 네. 제 입장에서는 쏟고 사정사정하고 구구절절한 시간이 수학 시간이에요. 맞아요. 풀자. 또 풀고 나면 틀렸으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다시 풀어보자. 근데 저는 되게 기억에 남는 수학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제가 좀 몸이 되게 아팠나 그랬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큼 아파가지고는 결석을 못해요. 연차, 없죠. 반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18년간 한 번도 결석한 적 그냥 없는데 교단에서 쓰러져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아프면. 그날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결석했어요? 설명해 줄 사람. 선생님이 이거 진짜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운이 없어서 선생님 역할 해줄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좋은 방법이죠. 그거. 네, 어떤 친구가 나와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반짝반짝 듣는 애들이. 계속 앞으로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명 나와서 그날 제 대신에 이제 제 역할을 해줬어요. 얘가 되게 이제 반장이었고 굉장히 똘똘한 여자친구가 해줬는데 애들이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어요, 진짜. 사실 되게 좋은 교수법이고 학습법이죠. 그게 내가 아는 거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동료 교수법. 맞아요. 야, 그거를 본의 아니게 시키게 네, 되네. 맞아요. 저는 진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걔네들한테 너무 좋은 경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선생님 놀이 집에서 많이 해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선생님 역할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6학년도 좋아해요. 맞아요. 네, 6학년도 전 과목 다 먹혀요. 그렇게 시크해도 네. 그렇게 친구들에게 또는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는 건 진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네. 다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힘든 게 수업 시간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듣고 앉아 있어야 돼서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네.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 형태들도 많이 바꾸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직접 고민하고 움직이고 맞아요.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수학 익힘책을 풀고 나서도 선생님이 정답을 불러주면 채점을 하는 이런 수동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칠판에 써놓고 나와서 풀어볼 사람 이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난리는 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나가봤잖아요. 자, 오늘이 23일이니까 23번, 3번, 13번, 23번, 33번 하나씩 붙들고 풀어야 되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43번은 그래 44번 가볼까? 진짜 너무 싫어.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 맞아요. 근데 그 방법이 실제로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번호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세 가지 문제 이렇게 띄워놓고 오늘 풀어보고 싶은 사람 하고 풀고 나서 그 문제를 다시 지우고 그 문제 풀이를 지우고 문제를 놔두고 다른 친구가 한번 해볼 사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자신 없었는데 네. 그냥 가서 한번 내가 요번에 알게 됐으니까 네네. 풀어보겠다 도전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이제 참 교사님 진짜 궁금한 질문인데 그만합시다. 참 교사 그거. 그럼 남 교사님. 네? 남 교사님. 진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고 실제 수학 시간에 이런 일이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떤 질문이요? 선행이나 예습을 해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 수업 시간 태도가 엉망인가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선행을 하지 말까 예습을 하지 말까 고민돼요. 하시는데 보통 그거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 몇 년간 가르친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일종의 먼저 예습을 학원에서 보통 예습을 하죠. 선행까지는 아니고 예습을 해서 미리 알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알면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차이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뭐죠? 이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예습하고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뭐 마을과 마을 고장의 특징이나 축척, 법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으면 그 용어가 그대로 나오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수학은 푸는 방법은 같을지라도 네. 적용되는 수가 달라지고 문장대에서 나와지는 그 예시라든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약간은 새로운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예습이나 어느 정도의 할 만한 자격이 선행? 갖추어진 친구들은 선행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받아들이는 애들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태도가 나빠질까 봐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선행은 그래서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자격이 있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이미 전에 배운 있고. 내용과 네.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잘 알고 있다라는 전제는 꼭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데 미리 조금 공부를 해놓은 게 그 다음에 시점에 그 내용을 배웠을 때 네. 아이가 다른 짓을 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봐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걸 네. 내가 아는 거를 더 티내고 싶어하고 더 참여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빨리 풀어서 내가 더 잘 네. 푼다를 표현하고 싶어하지. 빨리 풀거나 100점을 맞아서. 그렇죠. 나는 네. 안다, 잘 안다를 막 내색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오히려 그 솔직히, 친구들이 끌고 나가요. 솔직히 보면 뭐 자꾸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예습을 했건 안 했건 선행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그거는 그 아이의 어떤 그냥 살아가는 태도예요. 그렇죠. 학습 태도, 네. 습관이에요. 습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인 거죠. 네.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경청이라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거를 진도를 나갔건 안 나갔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은 모르는 내용이어도 안 들어요. 그건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선행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태도 그리고 학습 태도.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에 존중과 대한 경청의 존중과 태도인 거죠. 야, 이거 오늘 도덕으로 또 마무리 막 짓나요? 빠졌네. 또 뒤로 빠졌는데 어쨌든 네. 잘 듣는 애들은 그 진도와 많이 상관 있지 않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드물지만 수학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은 상당수 꽤 됩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수업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네.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그 시간에 그 수학 시간에 개념 배운 내용 옆에 있는 예제 문제를 다 풀어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 또는 한 30~40%의 친구들은 네. 보충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익힘책이나 기본 문제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날 배운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큰 구멍 되지 않게. 수학 같은 경우는 꼭 구멍 내지 말고 예. 꾸준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러 번. 그래서 그냥 부모님의 확인과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선행 진도에 따른 복습은 병행되어야 된다. 교실 속 풍경 얘기하다가 또 수학 수학에 공부론. 대해서 이야기하네. 네. 결론은 그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교실 속 모습이 또 궁금하신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놓치지 말고 쭉 하셨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푸는 모습. 네, 그게 너무 중요하다. 네, 그래서 꼭 집에 가면 수학 익힘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후들겨 잡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잘 꾸준히 태도가 좋게 따라가고 있는 거를 보면 학교에서 모습이 어떻겠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과목으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